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9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발음이 조금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입안에 좀 치료를 받고 와서 조금 발음이 세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코스피 2.6%, 코스닥은 1.78%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양 증시 모두 크게 상승했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 위주로 강하게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합쳐서 이제 1조 4천억 정도를 매수를 하였는데요. 상당히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일봉으로 보면은 21선을 코스피가 아주 강하게 뚫으면서 V자로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저점을 한번 찍고 지금 3일 거의 3일 정도 크게 상승을 하면서 평소에 그 61선까지도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61선과 121선 장기 이평선이 역으로 횡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바닥 라인을 한번 갔는데 금방 이제 다시 올라오주면서 이 바닥 라인을 계속 다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자체가 이제는 계단식으로 내려간다는 그런 시기는 좀 끝난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바닥 라인을 계속 다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경기 침체라는 그런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 경기 침체라는 것은 이미 이 하락세에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그 경기 침체보다 좀 더 악화가 되었을 때는, 상황이 악화가 되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겠지만, 반면에 금리 인하라든지 그런 뭐 정부에 대한 정책으로 그런 유동성이 풀리면서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들어간다라면 증시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횡보장이 이어지고 있고, 그 횡보장에서 상단 라인을 지금 2600선인가요? 여기가 지금 2500선이네요. 2500선 하단 라인을 2100 정도, 그 정도로 잡았고요. 이전에도 약간 그런 식으로 횡보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다는 점 참고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이렇게 증시가 크게 올라가는 그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 개별 강세, 종목이 개별 강세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크게 하락한 이후에 좀 횡보하는 기간이 길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전에 뭐 요때와는 조금 지금은 다른 상황이지만 확실히 이전에 큰 피크가 떴던 그 시기와 비교했을 때도 아직까지는 V자로 강하게 올라가기에는 힘듭니다. 여기는 분명히 금리 인하라는 그런 유동성이 풀려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상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강하게 매수해주면서 코스피를 오랜만에 시원하게 올렸고요. 1월 6일도 마찬가지 이렇게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코스피를 좀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종목 위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것이 보입니다. 기관 투자자도 금융 투자 위주로 좀 오늘 많이 들어왔고요. 그동안 이제 매도를 좀 이어가다가 연초에 매도를 이어가다가 지금 금요일부터는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네요. 자, 그래서 코스피 이번 주는 이제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까지 또 이렇게 매수세가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작년 말까지 해서 계속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옵션 만기일도 다가올수록 좋지 않은 움직임이었는데, 이번 올해는 첫 달부터는 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더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지금 많이 올라서 700포인트 회복을 했고요. 확실히 이제 바닥을 찍고 같이 올라갑니다. 위치도 비슷하고요. 그러나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아직까지도 좀 강하게 움직이는, 코스피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확실히 아직까지도 코스닥도 바닥 라인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라인 이후에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코스피처럼 코스닥은 횡보를 오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향을 하는 그림이 좀 그려졌는데요. 이번에도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이 먼저 출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또 지켜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위주로의 그런 종목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의 그 기술주들 그런 것들도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외국인 투자자, 네, 이틀 연속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살짝 매수했는데, 뭐, 코스피보다는 그렇게 수급이, 뭐, 엄청나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환율은 계속 떨어집니다. 지금 증시가 또 올라가니까 환율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1247원, 13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환율은 계속 이제 바닥을 깨면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마무리,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올랐던 과매수 구간에 대해서 이제 매도가 본격적으로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자체가 모두 다 이제 심리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상당히 좀 그렇고요. 그죠? 시장의 규칙보다는 투자자의 그런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강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더 그런 것 같고요. 코로나가 터지고부터는 뭔가 그런 뉴스 하나만으로도 계속 급등 급락을 하고 주식 시장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지금도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좀 안정적인 구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환율이 높은 위치에 있고 환율이 조금 더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네, 일단 1247원 많이 하락을 했지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전에 박스권 상단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다음 지수 선물은 뭐 오늘 미국 증시 플러스로 진행 중이고요. 유럽 증시도 같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좀 하고 있고 금요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좀 강하게 올라가면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좋게 시작을 했는데요. 추후에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원달러는 조금 더 내려서 1244원으로 진행 중이고요. 채권 수익률은 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59%뭐 크게 변화 없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서 지금 크게 떨어지지 않고 좀 자리 잡고 있는데요. 국채금리도 사실 떨어질 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는 국채에 대한 수익보다는 주식에 대한 이 부동산에 대한 그런 수익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국채에 들어갔던 돈들이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채금리 일단은 3.5%대에서 진행 중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마무리하고요. 네,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750원 상승해서 16,25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4.8%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아주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좀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장 초반에는 이제 코스피보다는 좀 크게 오르지 못하는 느낌이었는데 장 후반에 좀 힘을 주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량은 지금 평소와 비슷하게 진행 중이다가 마지막에 지금 1시간 정도 아주 강하게 거래가 붙어서 진행이 되었고요. 평소보다 좀 많은 거래량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16,450원으로 시간의 거래를 200원 정도 상승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내일 증시 분위기가 괜찮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고 이제 일별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오늘 뭐 일별 거래량은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480만 주였고요. 평소보다는 조금 증가했지만 여전히 많은 거래량이 아닙니다. 네, 500만 주도 채 넘지 못했고요. 지금 이 페이지만 보더라도 5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단 3일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거래가 많이 죽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500만 주 아래로 웬만하면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가가 본격적으로 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거래량이 좀 더 붙어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증시에 대한 분위기도 좋지만 수급 자체가 붙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거래량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많이 붙어야 된다. 그래서 최소 1,000만 주라고 하겠습니다. 네, 1,000만 주 이상 그래도 1,500만 주는 가져야 이 평소에 좀 많이 터져주던 그런 구간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 제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네, 피크가 한번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수급 자체가 엄청나게 몰렸다라고 보기 힘든 그런 거래량이고요. 오늘 양봉이 좀 기분 좋게 21선 위로 강하게 뚫고 나갔지만 거래량은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시 분위기가 여기서 좋아지지 않고 코스피가 다시 떨어진다면 그만큼 이제 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양봉이기 때문에 크게 뭐 여기서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없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의미를 따지자면 쌍바닥을 다지고 이제 이 소련 구간에서 이 주가가 치고 나감으로써 이제는 이 우문구름 저항 영역대를 완벽하게 좀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양훈구름 위로 이제 주가가 뚫고 나갔고요. 이전에 우리가 보던 좋은 패턴 그대로 N자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그림이 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일 이제 거래량이 좀 붙어주면서 양봉으로 이제 이 17,400원 상단까지 치고 나가준다면 상당히 이제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 이평선도 60일선도 이제 들기 시작했고요. 이제 21선도 같이 올라가면서 전형적인 상승 패턴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언급드렸던 게 있는데요. 21선과 60일선이 골든 크로스를 이루었을 때 이전에는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 추세로 전환한 이후부터는 21선과 60일선이 골든 크로스를 이룬다면 상당히 이제 빠르게 강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더라.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 21선과 61선 골든크로스 이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번 고점을 찍고 서서히 이제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21선과 61선이 상당히 가까워지는 근접하는 구간이 있었는데요. 그 구간에서 갑자기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합니다. 네, 분명히 뭐 지금과는 좀 다른 이 구간이기도 합니다. 주가도 상당히 낮았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이제 이 유상증자라든지 그런 좋지 않은 재무 상태로 우려스러운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딱 올리기 좋은 그런 종목이었고요. 상당히 이제 이 수급이 많이 붙어서 빠르게 이제 올라갔습니다. 자, 그때 이후로 다시 한번 거의 3배 가까이, 2.5배 가까이 올라가는 그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피크를 찍고 쭉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명분으로 이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사실 그림 자체는 서서히 떨어지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분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한번 붙어주면서 쭉 치고 나가주는 그런 그림이 한 번이라도 나와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2만 원대로 진입을 해서 우리가 원래 보던 그 박스권으로 진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원래 보던 박스권을 진입했다고 해서 결국에는 돌아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조금 더 네, 이 시장을 지켜보자. 이번 주 이제 옵션 만기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시장을 천천히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봉 자체는 뭐 양봉으로 바뀌었고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투자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 93만 주, 외국인 투자자 76만 주 매수하면서 이 투자자가 많이 매수했습니다. 코스피 자체를 좀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많이 매수가 들어온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는 이제 금융 투자가 41만 주, 투신이 24만 주, 보험 17,000 주, 그다음에 연기금 투자자가 네, 3만 주, 사모펀드가 23만 주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소에 잘 매수하지 않던 이 투신이 또 매수가 붙었고요. 사모펀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전에도 좀 특징이 있는데요. 이전에도 주가가 최근에 좀 움직였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28일자거든요. 그때도 이제 사모펀드가 좀 매수를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모펀드의 매수가 주기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투자자는 지금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요. 오늘 뭐 기관 투자자 많이 매수했지만 뭐 3만 주 정도? 네, 크게 많은 양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7일 연속, 7거래일 연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신 같은 경우도 지금 평소에 조금씩 매도하다가 뭐 한 번에 네, 다 몰아서 이제 매수를 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도 지금 1월 4일까지는 1월 5일까지는 좀 매도하다가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수급 자체는 네, 괜찮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대목만 보면 연말부터 지금 연초까지
사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잠깐 요때 이제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지만 지금 오늘까지 해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전체적으로는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수급 자체가 서서히 들어오면서 이제 거래량이 한번 터져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매도 잔고가 조금 줄었다가 크게 지금 움직임 없습니다. 지금도 이제 1290만 주까지 공매도 잔고가 감소를 했고요. 어제보다는 5만 주 정도 줄었습니다. 일별 공매도 거래량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이 거래 자체가 크게 없기 때문에 잔고도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저의 예상으로는 이제 연말까지 좀 이 공매도가 줄었다가 갑자기 이제 또 늘어나기 시작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지금은 크게 움직임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공매도 잔고가 계속 줄어드는지 아니면 다시 늘어나는지는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와 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크게 매도를 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크게 거래가 없었고 지금 최근에 이 10일 동안의 거래원을 보시면 JP모간이 무려 140만 주를 매수할 만큼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메릴 린치도 그렇고요. 그래서 또 꼭 이제 구매도를 많이 치는 그런 투자 증권사들이 좀 매수를 많이 했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구매도 이 잔고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고요. JP모간이 뭐 지금 공매도를 좀 친다라고 해도 우리의 대세에는 큰 영향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차 잔고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체결이 160만 주, 상환이 100만 주 정도 되면서 체결이 좀 많았고요. 평소에 이제 좀 줄기 시작하다가 오늘 조금 늘었는데 2,820만 주입니다. 뭐 사실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고요. 연말 이제 연초 3,300만 주까지 늘었다가 지금 대차 잔고가 꽤나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800만 주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차 잔고도 구매도 잔고와 함께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상세 보시면은 추정 물량은 76만 주 매수해서 76만 주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외국인 보유율도 12.14%, 전일도 매수했고 오늘도 매수하면서 지금 12.14%로 진행 중입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아까 제가 이제 투자자 수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최근에 한 달 동안에 누적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가 2,270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22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관 투자자 중에는 사모펀드도 많이 매수를 했고, 연기금 쪽도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한 달은 수급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골고루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 이 매수세가 이어지는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두산 에너빌리티 수급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리뷰를 하면서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기사를 갖고 와서 그냥 이제 여러분들에게 쭉 나열을 하는 그런 설명일 수도 있지만 나름의 이제 스토리대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언급을 드린다고 해서 하루 말하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 이 소스들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수주가 나오는데 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소식 자체가 많이 오픈이 되었지만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그 주가 자체가 이미 움직이기 위한 수급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 수급이라는 것은 어떤 뭐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저희 방송을 오래 보셨다면 알고 계실 거고요.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붙어줘야지 주가가 움직이게 되고 그 소식의 명분을 이제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많이 지금
있는데 아직까지 그 수급 자체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수급이 왜 안 들어왔느냐? 지금 최근까지의 코스피가 거의 하락률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증시에 대한 분위기도 좋지 않았고요. 특히 대형주 위주로의 그런 하락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일일 상승률 높은 종목들은 그런 뭐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바이오라든지 그런 테마주 위주로 등락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 하루 30% 올랐다고 해서 며칠 보고 계시면은 그게 금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수급 보고 그냥 들어가서 물리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투자의 초점 자체를 주가보다는 이 소식, 그죠? 이 비전에 그리고 기술 그 기업의 기술력에 초점을 두고 투자를 하자라는 취지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제가 박자가 많이 맞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일단 정부의 정책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뭐 전 정권도 그렇고 현 정권도 그렇고 사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네. 이거는 우리나라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죠.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이 패러다임 변화를 왜 시키느냐? 지구 온난화와 같은 그 온실가스 배출, 그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원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탄 에너지라든지 그런 뭐 석유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차츰차츰 줄이고 이제는 재생 에너지 그리고 탄소, 석탄 이 가스가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는 그런 에너지를 쓰겠다는 취지 때문에 이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속화시킨 것이 에너지 안보입니다. 네. 원래도 이제 이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천연가스를 좀 많이 비중으로 쓰던 그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가 그걸 이제 무기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뭐 올겨울은 이제 유럽이 이제 따뜻해서 좀 운이 좋게 넘어가긴 했지만 추후에 이제 다음 겨울, 그 다음 겨울 이렇게 계속 따뜻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 자체가 따뜻한 것도 지구 온난화 때문이고 그렇게 변덕스러운 기후,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런 폭설, 우리나라 아랫지방의 그런 폭설들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지금 에너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이제 뭐 원자재라든지 그런 LNG라든지 석탄에 의존을 했을 경우 이제 그 가격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었고요. 러시아가 직접 그걸 공급을 줄이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사건이 터지면서 그런 LNG 선물이라든지 그런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협을 느낀 거죠. 에너지 공급 취약층부터 이제 서서히 거기에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런 세계에 대한 에너지 필요성이, 에너지 변화의 필요성이 인식이 된 거고 거기로부터 이제 EU, 그다음에 미국, 뭐 그런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율을 맞춰야 되고 그 재생에너지를 사실 EU라든지 이쪽은 좀 많이 비중을 높인 국가들이 있는데 그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지금 당장의 이런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의 가속화를 감당하기엔 좀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원전이라는 것을 다시 원전의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이고 그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RE100이 아니고 CE100인가요? 그 탈탄소 그죠? 그런 에너지의 100이라는 단어도 나올 만큼 이제 그 원전에 대한 비중도 상당히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에 대한 에너지라는 것은 사실 지구를 떠나서도 지금 우주를 나갔을 때도 필요한 에너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에너지원을 환경적인 문제로 따지기에는 조금은 네, 무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간에 이 조화로 인해서 지금 이 세계에 대한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 해상풍력, 수소, 그다음에 가스터빈, 뭐 원자력, 대형 원전도 하고 SMR 소형 원전도 하고, SMR 중에서도 뉴스케일 파워와 함께 그런 뭐 하는 경수로 SMR도 하고, 그다음에 차세대 SMR인 고온가스를 이용한 이 SMR도 그 엑스에너지와 미국의 엑스에너지아라는 기업과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디지털 사점까지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가스터빈에 대한 부품이라든지 전투기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이 3D 프린팅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두산 재무그룹이 살아나면서 두산 그룹 자체에서 로봇에 대한 투자와, 그다음에 반도체 검사 장비 검사 쪽이죠. 그 두산 테스나도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숨통이 트이면서 회사채 발행도 계속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 박자들이 다 맞았기 때문에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로만 이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아쉬웠고요. 코스피 자체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코스피가 뭐 예를 들어서 10%, 20% 올라가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바닥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좋지 않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대세 하락장에서 이 주가가 살아남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기술적인 분석도 매일 진행을 하지만, 사실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이 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정리를 해서 한 번에 요약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좀 전해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오늘 가져온 소식 세 가지를 좀 전해드리고자 하고요. 먼저 전해드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간다. 영화에서만 듣던 우간다인가요? 한수원이 우간다와 원전 협력 타진, 아프리카로 시야를 넓힌다. 지금 아프리카에 대한 원전 소식이 우간다가 처음이 아닙니다. 남아공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 쪽도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가나는 뭐 최근에 이제 디폴트에 대한 우려도 있다, 뭐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추후에 그 소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에 좀 이 원전 기술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한국소련원자력이 2000메가와트 규모의 원전을 도입하는 추진 중인 우간다와 원전 협력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가나 원전 사업 참여를 논의한 데 이어서 우간다와 원전 협력 가능성까지 타진을 하면서 우리나라 원전 수출 영토가 아프리카 대륙까지 뻗어나간다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0에서 15일 요 기간에 우간다 수도 캄팔라를 방문해서 우간다의 신규 원전 사업 진행 현황을 확인을 하고, 향후 한수원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간다는 최근에 이제 6에서 7%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는 이 최근에 급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지금 한수원 이전에 미국, 중국, 러시아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4파전이 좀 예상되는 상황이고, 계획 자체는 이제 1000메가와트급 원전을 먼저 건설하고 2031년까지 2000메가와트급 규모 원전 2기를 건설해서 2032년에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뭐 그런 수요, 시기 이런 것들은 정해지진 않은 것 같고요. 이 입찰 시기라든지 적어도 이제 저 2032년까지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부지가 선정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가야 되고, 입찰 자체가 이제 내년 정도면 좀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간다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도 이제 추진을 하고 있구나라고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덜란드의 맞춤형 수주 제안을 위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2023년에 발주 예정인 네덜란드, 카자흐스탄, 필리핀 원전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고, 국가 맞춤형 패키지 제안으로 수주를 극대화할 것이다. 2023년에 발주라고 하죠, 요거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히려 이제 폴란드, 체코와도 먼저 수주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력을 통해서 청정수소인 블루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네덜란드 원전을 놓고 좀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프랑스보다는 비용이 우리가 훨씬 저렴하고요. 완공 지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을 좀 선호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원전도 지금 이제 러시아와 친하지만 한국 원전에 관심이 많고, 네, 우리나라를 상당히 이제 뭐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검토를 하고 있는 국가들만 상당히 많습니다.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필리핀,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뭐 영국, 사우디, 네, 저번에 터키 얘기도 나왔었고요. 지금 우간다도 방금 나왔고, 뭐 가나도 나왔고요. 지금 원전을 건설하고 싶어하는 국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전 르네상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맞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문제지 결국에는 우리가 적어도 이제 수개는 이제 수주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수주를 하기 전에 주가 자체는 움직일 겁니다. 네, 그 수급 자체가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는 때고요. 분명히 그 기다림에 대한 결과는 좋게 나올 것입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전성기 때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번 올라가 주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뭐 주가는 절대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올라갈 수는 없죠. 지금 주식 수가 많기 때문에 거의 이때 대비해서는 한 6배 이상 많을 겁니다. 그러나 시가총액 자체는 지금의 덩치를 생각을 한다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직 재무 구조가 완벽하지 않은 점이 좀 문제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수출 수주를 늘리기 위해서 수출입은행 빚 보증 한도를 이제 늘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수출입은행의 대외 채무 보증 제도 개선 골자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라고 밝혔고요. 개정안에는 대외 채무 보증에 예외 조항이 신설이 됐는데, 한국 기업이 수출이나 해외 수주를 달성했을 때 현지 통화 금융이 필요하면 수은의 대출 연계가 없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 수출을 했을 때 재정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원전 건설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런 기업들은 아주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는 분명히 따라올 수밖에 없고, 네,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